네,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매크로 이슈 중심으로 시장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은 참 분위기 좋았는데 새해 들어서 사실 좀 뭔가 김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확실히 맞습니다. 좀 그 중심에 FOMC 회의로 공개가 되고 나서 더 이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미 국채금리 10년물도 4%를 다시 좀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는 그러니까 기대감 자체가 준다기보다는 그 시점 말씀하신 시점 자체가 좀 뒤로 밀리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러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반대로 국채 금리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 자체가 양호하게 집계가 되었어요. 네. ADP 고용자 수도 16만 4천 건으로 예상치 전월치를 조금 더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간 실업 수당 건수 자체도 20만 2천 건으로 이게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낮게 나온다는 점이 고용이 좀 더 괜찮다. 실업을 네. 덜 신청한다는 점이 이제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경제가 괜찮다 보니까 금리를 굳이 빨리 이렇게 낮출 필요가 인할 필요가 없는 있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어제는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 가치상에서 보시면은 사실 12월 달에 보시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90%. 그런데 1월 초에 좀 이 기대감 자체가 줄어들면서 80%까지 네. 내려왔다가 어제 보니까 한 60%. 어.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쪽으로 좀 더 시장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4%대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뭐 예전 작년 고점 막 5%까지 간다라고 보지는 네.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FMC 이후에 그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일단 완화 쪽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뭐 올라봤자 4% 초반대까지는 오를 수 있겠으나 뭐 예전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뭐.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ADP 고용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인 부분도 사실 부담이었고 또 오늘 밤에 발표될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과연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좀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일단 컨센서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비농업 고용자 수인데 이게 한 17만 건, 17만 명 정도 되는데 전월치가 19만 9천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치보다는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 자체도 3.8%가 컨센서스입니다. 예, 전월치가 3.7%였다 보니까 지표 자체도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고용 자체가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조기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경제 지표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네. 4일에 그 미국의 11월 졸트 채용 공고 수가 올라왔는데 이게 879만 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예상치가 한 882만 건 정도니까 이게 그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네. 나온 게 맞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맞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 채용 공고 수가 800만 건 수준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700만, 600만 건하고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치는 좀 높은 그러니까 고용을 계속 이렇게 구하고 네.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둔화는 되고 있지만 굳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주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뭐 국채 금리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은 것처럼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던 그런 업종들이 조금 기술주가 되겠죠. 그런 업종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하게 좀 기대감을 반영했던 부분에 되돌림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미 국채금리 10년물에 대한 상단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조정 폭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겁먹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연초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12월 달에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컸죠. 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와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많이 괴리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럼 그 괴리 자체가 조금 축소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괴리가 어느 정도 축소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네. 있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과 금융시장이 기대하는 그 괴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좀 시장의 쉼이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러면서 사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기대감이 연말에 굉장히 컸었는데 오히려 이제 연말에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인지 새해 들어서는 사실 바로 또 트랙션이 나오는 모습도 속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본 이벤트일이니까 과연 그 모멘텀 소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시금 좀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일단 저희는 지수 자체는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시장 색깔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연준과 금융시장의 간극 자체가 좀 괴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 큰 흐름은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 있고 말씀 주셨던 뭐 CS 2024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산업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관련된 업종 내에서 좀 종목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연 AI, 인공지능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전자기기라든지 모빌리티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쪽에도 이제 AI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소개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AI의 전통적으로 저희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했던 게 반도체 HBM 정도. 네.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CES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 아니면 가전기기 이런 쪽에도 AI가 탑재돼서 이제 저희가 뜨고 있는 게 이제 온디바이스다 보니까 AI 네,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가전기기가 조금 부각등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거는 2024년에 들어서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M&A, 뭐 아니면 기술 이전 네. 이런 이벤트가 이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을 좀 보는 그런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12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업종 센티먼트 자체도 뭐 전반적으로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측면에서도 사실 지수 자체적으로 주춤할 때 오히려 종목 장색 속에 이런 이벤트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에도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살펴보면 사실 새해 첫 주는 다소 좀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 있었고 둘째 주에도 사실 지수 자체적으로는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이벤트와 함께 종목별로의 움직임을 또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는 코스피 전망 밴드 자체를 상단은 2,620포인트 정도, 하단은 한 2,500포인트 정도로 네.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종목이 오른다면 상승 요인을 꼽아보자면은 CES 2024 아니면 JP모건 컨퍼런스 네. 정도가 있겠고 하락 요인을 꼽자면은 이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돌려지면서 지수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조정이 나온 것도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된 것도 있었지만 애플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좀 컸어요. IT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여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고 이 조정의 폭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미국의 작년에 나스닥이 8월하고 10월에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 조정 폭 자체가 한 8% 정도 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떨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조정 폭이 더 남아 있다 정도를 좀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주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가려면은 저희는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실적 개선이 좀 더 나타나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사실 그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맞아요.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 말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비용 때문에 쇼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과거에 그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 업종 EPS 전망치가 한 4.8% 정도 하향 조정되는 네.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여파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업종을 보시면은 오늘도 뭐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수요 개선 이런 점들 통해서 반도체 업종 자체는 사실 실적 전망치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음 주 9일에 잠정 실적도 발표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또 4분기 실적 시즌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1월 9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도 막이 오르게 될 텐데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빅테크들도 실적으로 좀 더 가시화돼 줘야 이런 시장에 대한 훈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실적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가져갈 수 있는 업종 좀 더 주목하신 쪽이 있을까요? 네, 코스피 업종 내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영업이익 12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봤을 때 최근 3개월 내에 가장 그 상향 조정된 폭이 컸던 게 유틸리티 한 69%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 그다음이 반도체가 42% 정도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한 24%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좀 이제 시계열을 좀 쭉 펴가지고 1개월 내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을 보자면은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된 게 디스플레이가 한 17%, 반도체가 5%, 그리고 뭐 화학이 한 3.5% 네. 정도 이렇게 있는데 뭐 3개월하고 1개월 모두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던 게 반도체이다 보니까 반도체는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1개월 내에 업종 전망 실적 전망치가 올라간 게 디스플레이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을 때 CES 2024에서 전자기기라든지 네. 가전제품에 AI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관련돼서 뭐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가전기기 그런 네. 업종들이 좀 여기 디스플레이 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거기다가 플러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있죠, 1월 있죠. 말에 네.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업종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쨌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뭐 비전 프로에 대한 일정까지 있는 만큼 관련한 업종군에 대해서도 1월 또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시장 진단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